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8일 오전 11시가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테슬라에 대한 돌아오는 한 주, 내일부터 주가 흐름이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 다들 아시다시피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넘어가는 장이 끝날 때쯤에 갑작스런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선물 시장에서 급격하게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많은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두렵거나 아니면 좀 공포스럽거나 우려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굳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테슬라는 더 올라갈 거고, 앞으로 우리가 1차적인 대응을 어디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방이 드디어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2000명, 3000명이 될 때까지 영상도,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의 좋은 타점들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잡아나갈 거니까 또 많이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자, 어제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이 무디스가, 우리는 미국 연방정부, 무디스라는 게 이게 지금 신용평가 등급 3대 신용평가 등급 회사 중에 하나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2024년 GDP의 98%에서 2035년도 GDP의 약 13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무디스 3대 신용기관에서 미국 신용을 이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인하를 하였고, 미국 선물 시장은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급락을 하였는데, 과연 이게 돌아오는 월요일에 아시아 시장에서 먼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무디스, S&P, 피치 이렇게 3대 신용 등급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까지 이 프라임 등급을 트리플 A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던 미국 신용 등급이 이번에 무디스에서 하향 조정을 한 단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하향 조정 단계가 예전에 S&P와 피치에서도 2011년도와 2023년도에 한 번씩 하향 조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2011년도에는 한 달 동안 큰 폭의 조정이 왔었어요. 이게 물론 시장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내용이 급격하게 신용평가 등급이 하향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좀 학습이 되었는지 단기적인 조정은 나왔지만 빠르게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번에 나온 이 무디스에 대한 하향 조정은요, 물론 정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보는데, 하지만 이 시장의 흐름을 저는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많은 또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이 평가하기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급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그 가운데, 테슬라는 지금 금요일에 그래도 2% 가까이 상승, 또 단기적인 고점들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상승에 대한 추세를 정확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상승 파동에 대한 추세는 아직 절대 깨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우리는 최대한 더 고점에서 대응을 해도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 테슬라가 사실 자율주행 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또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한 CEO 앞으로 이 테슬라에 대한 집중, 그리고 미국 중국 무역 긴장 완화, 그리고 또 에너지 사업 부분의 성장이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태양광,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분기별 매출이 약 35%의 매출 증가를 기록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성 또는 다각화된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분명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결국 이 나스닥 차트를 우리가 좀 보면은, 이 나스닥 차트를 보면 상승 구간을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 과도를 그리고 있고, 이 나스닥 또한 단기적인 고점에 따른 임펄스에 대한 고점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그런 건 알겠고,
그러면 도대체 테슬라는 나는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여러분들께 저희 구독자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게 항상 같은 패턴, 같은 조정, 또 같은 상승 패턴, 이게 거의 몇 년간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테슬라로 돈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최근 이 저점 단계 작년 4월부터 나왔던 이 임펄스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임펄스 파동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고, 이 고점에서의 고점 신호, 그리고 이 3파동에 대한 고점을 뚫었을 때 여기에서의 분명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 또 이 자리에선 약 80%가 넘는 확률로 주가가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는 시그널, 그렇게 우리가 한번 대응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조정 파동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가는 게 중요했죠. 자, 고점 대비 우리가 저점을 좀 이어봤을 때 정말 깨면 안 되는 구간이 0.236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 저점이 한번 이탈했던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분명 주가의 가격은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과매도 구간에 대한 저점이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이 자리에선 우리가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구독자방에서 무조건 매수해라. 이거는 시장가로 긁어도 상관없다. 앞으로 이 자리부터 새로운 임펄스에 대한 파동이 나올 것이고, 이 임펄스에 대한 파동 한 추세가 끝나기 전까진 우린 절대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차적인 매도를 한 후에 분명 조정 구간이 다시 나올 텐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타점을 이때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이 고점은 아직 그 어떤 누구도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다. 점쟁이가 아니면 모른다. 점쟁이도 모른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원칙에 따른 시그널에만 움직일 거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타점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시장에 대한 분석, 또 긍정적인 효과들, 그리고 만약에 시장에 대한 충격으로 여기서 주가가 살짝이나마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도 되는 자리라 보고 있고요. 이렇게 두 번째 고점에서 세 번째 고점까지 이 마이너한 파동에서도 분명히 이런 다섯 파동에 대한 고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타점들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15년 동안 15년 전에 주식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저도 100%와 그리고 정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부한 결과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100%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건 결국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반복적인 매매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항상 강조드리고 있고, 이 반복적인 매매를 내가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세워나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건 이런 반복적인 매매를 통해 테슬라뿐만이 아닌 다양한 나스닥 상장된 종목들, 우리가 잡아나갈 종목들을 함께 같이 좀 볼 거니까요. 저희 구독자방, 이제서야 1000명을 돌파한 우리 구독자방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테슬라라고 저에게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 방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다 보니 이 내용들이 좀 생소하거나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정말 기초적인 자료들을 준비했고,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공부를 하는 성의만 보여주시면 된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제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돈 냄새가 나는 종목들을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슬라,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 타점 위주로 반복적인 확률이 높은 자리, 우리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만 앞으로 타점을 잡아 나갈 거니까, 앞으로 정확한 이런 대응과 전략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또 새벽에 저는 잠을 안 자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코스피 코스닥도 같이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구독자방에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내일 월요일 저녁부터
나오는 또 이 나스닥의 새로운 시장들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